저는 자충수다. 자충수라고 이게 보고요.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으니 나도 정치적으로 맞서겠다.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맞서는 것이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검찰 두 번째 자진 출두가 되겠습니다. 수사팀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지금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진중권 교수는 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막으려는 일종의 쇼다 이렇게 이제 박하게 평가를 했는데, 자 이게 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만능 열쇠가 될까요,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저는 자충수다. 자충수라고 이게 보고요. 제가 이제 법조 경력 27년인데요. 오지도 않은데 이게 스스로 셀프 출석하는 건 전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아마 이제 의도는 저는 두 가지로 짐작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검찰을 공격해서 여론전을 펴보겠다. 그래서 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안 하고 왜 내만 탄압하느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데 여론전을 펴는 거 하나. 그다음에 12일 날 우리 윤관석 의원, 이승만 의원에게 구속 투표하잖아요. 거기에 한번 기각을 한번 시켜보자. 뭐 이런 데 두 가지 저는 의도로 쇼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만 제가 비판하면 이렇게 빨리 수사해달라 하면서 본인의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은 쓰던 거 프랑스에서 버리고 한국에 새로 개통한 거는 초기화시켜서 핸드폰 쓰던 거 그대로 갖다 주고 협조하면 수사 협조하면 이게 빨리 진행될 텐데 그거 다 포렌식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본인이 증거인멸은 다 하면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 이런 이게 개변을 펴고 있는 거예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고된 수순인 것 같아요. 당연히 검찰에 가도 이제 수사팀이 자기를 뭐 만나서 조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면서 왜 민주당과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이게 문제다라고 하고 이제 1인 시위를 하는데 그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럼 오늘부터 매일 1인 시위 합니까? 그건 아니라 그래요. 오늘만 하고 또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받고 싶고 본인이 이제 뭐 묻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검찰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는 뭐 구속영장 이거 관계없이 이 사태에 대해서 빠르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도 좀 담긴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전례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3년에 이회창 이제 한나라당 총재가 그렇죠. 그때 그 대선 자금 찻대기 사건, 뭐 엄청난 부패 사건이었죠.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구속이 되니까 이제 제 발로 또 걸어 나갔어요. 그래서 나를 구속해달라 이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구속이 안 됐거든요. 이때는 이게 제가 알기로 그 피의자가 아니고요. 참고인이었죠. 참고인이었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틀리다고 봐요. 네. 아니 뭐 상황이 뭐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구속영장을 막으려고 한다?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동의안을 기각시키려는 의도다? 기각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을 했다고 해서 이런 사법 집행의 절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죠. 하지만 이제 들여다보면 이 검찰이 얼마나 좀 그 밑도 끝도 없이 수사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부분들은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의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검찰이 민주당에게만 유독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덧칠시키기 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지 40일이 넘었어요. 근데 검찰 수사 진척하는 거 보십시오.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할 수 없어요. 안 해서가 아니라 못 해요. 지금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체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증거로서 입증을 못 합니다. 심지어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 입증을 못 하니까 검찰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증거도 없이 녹취록에 근거해서 송영길 전 대표까지 조기 귀국시켜서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으니 나도 정치적으로 맞서겠다.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맞서는 것이죠. 저는 이 검찰의 한심한 수사 자체를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좀 제대로 된 증거와 팩트를 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제 정치권에 그리고 권력에 눈치 보면서 휘둘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지금 이제 무소속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자가 이제 9,400만 원을 송 대표 당선을 위해서 당내 살포 과정에서 송 대표하고 뭔가 공모한 거 아니냐 뭐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증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쪽에 전문 증거에 네. 해당하는 거고 전문 네.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9,400이 아니라 최종 넘어간 것은 6,400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송 대표가 번호표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윤관성, 이성만 이외에 검찰이 이제 29명에 대해서 그 출입 기록을 확보를 했다는 거고 최소 20명을 사전에 불러서 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송 대표를 부르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검찰도 송영길 대표를 언제 부를지 검찰도 모른다. 모른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문정영 부대변인. 네, 지금 그 서 부대변인께서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난 3주 동안 이 돈봉투 살포 관련해서 뭐 녹취록이라든지 또 29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송영길 당시 이제 상임위원장실에 출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아주 실질적 정황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깡통폰을 제출을 해놓고 이렇게 뭔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고요. 정말 수사가 빨리 되길 원한다면은 이제 검찰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검찰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폐입니다. 가서 하는 게 없고 이제 카메라 기자들 몰려온 다음에 이렇게 어떤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행동 자체도 일반 국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종의 정치인으로서의 특권 의식 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또 이런 민폐를 끼치는 행동보다는 조금 겸허하게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맞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네, 그, 이제- 잠깐만요. 깡통폰 얘기를 자꾸 두 분이서 하시는데 깡통폰은 전혀 이거는 법적으로 말하자면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깡통폰은 본인이 의도가 증거인멸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방어권에 해당합니다. 당시 검찰도 보십시오. 손윤성 검사 포함해서 고발사주팀 어떻겠습니까? 그 관련된 PC를 다 포맷하고요. 핸드폰 다 바꿔서 뭐 고장났다 수리했다 하면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검찰 공보관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 본인은 방어권이라고 합니다. 뭐 검찰이 하면은 그건 방어권이고 일반 정치인이 하면은 그거는 증거인멸입니까?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시각이고 수사 방식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서 변호사님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지금 이게 가겠습니다. 깡통폰은요 증거인멸 구성 요건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했을 때는 기대 가능성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 안 해요. 그러나 유동규 씨 봤잖아. 내연 여보고 내 핸드폰 깡통으로 만들어 부숴버려. 이러면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송영길 대표가 자기 걸 스스로 하면 처벌 안 할 뿐이지 거기에 누가 다른 사람이 가담하면 공범이 되고 또 이게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시키면 초기하라고 교사범이 되는 거죠. 이 범죄는 분명하거나. 근데 이거-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한동훈 장관 케이스도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걸 보면 평범한 기자 A 씨가 평범한 기자 B 씨에게 장관 인사청문 자료를 취재용으로 넘겼는데 이제 이걸 범죄라고 보고 막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로남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 민주당이나 평범한 시민들이 하면 죄가 되는 이 공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네. 이재명 대표가 핸드폰 2개 압수됐을 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 게 원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 이재명 근데- 대표 따라서 아니 한동훈 장관 그거는 방어권이에요. 제가 말한 우리 헌법에 보면 그거는 이게 그 묵비권입니다.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는 자기한테 불리한 예. 적극적으로 핸드폰을 부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말하라는데 말 안 할 권리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 묵비권이고요. 전혀 성격이 틀리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이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는 못 보는 건데 하나는 그거는 묵비권이고 검찰이 알아서 풀든지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못 푸니까 그렇죠. 네, 못 푸는 게 이재명 문제 대표가 아닙니까? 2번이나 그걸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송 대표의 깡통폰은요 네.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은요 대부분 판례도 있고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네.